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025년 1월 열리는 제55대 회장 선거 참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선 연임까지 결심한 이유와 공약을 직접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쏟아졌던 국민적인 비판,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권고, 먼저 출마 선언을 한 허정무 신문선 후보자의 비판에 대한 입장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2015년 12월 19일 오후에 진행된 정몽규 회장 출마 회견의 핵심 내용을 통해 공약부터 모든 해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축구가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출마 예정자로 정몽규 회장이 팜플렛을 제공했고, 또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공약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가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보니까 출마 예정자라는 표기를 했고요.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진행이 되고, 이 선거 결과를 통해서 1월 22일부터 제55대 회장의 직무가 시작이 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4선을 도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준비된 미래를 완성하겠다라는 말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포니정 재단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겠다.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를 완성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추진해왔던 디비전 승강제까지도 모두 완성해서 축구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4가지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또 많은 분과 고민을 했고, 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본인이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이 본인이 해왔던 일을 매듭지으며 책임을 다하는 진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자 해지의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적인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 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에도 그런 의견과 배치되는 이런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축구 관계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일이니 또 추진해왔던 사람이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과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축구를 떠나서 제가 사업을 또 하는 입장이니 HD 현대산업개발의 또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지침에 반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 축구협회 일을 할 수 있느냐, 사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요. 문체부의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대립각을 세운 상태에서 문체부의 예산 지원이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해하지만, 그런 기부금 문제는 본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니라 문체부와 상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과징금이든 아니면 예산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이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할 수 있고 문체부를 잘 설득할 수 있고 오해가 있었던 것을 풀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한 것은, 첫 번째 오해는 월드컵 직후에 월드컵 분담금에 대한 것이었다며, 선수들에게 45%까지 주는 것을 협회가 더 많이 가져간 게 아니냐라는 오해였는데, 대부분 30에서 45%를 선수들에게 주고 30%를 경비로 쓰고 30%를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오해인 것이지, 협회가 다른 목적으로 사적인 이유로 그렇게 돈을 더 가져가거나 선수들의 몫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마 과정에서는 현직 대한축구협회 직원, 노조위원회에서도 출마하지 말라, 즉각 사퇴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결국엔 정몽규 회장의 주변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출마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점,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다, 제목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반성을 했는데, 반성을 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 경선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다 보니까 소통을 잘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해 왔던 것이 조금은 패착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면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이런 오해나 갈등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내가 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소통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우선 이런 미진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수용하겠다. 그것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협회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했고요.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또 결자 해지의 굳은 각오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이 소통과 또 투명성, 열린 행정을 통해서 협회의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또 집행부를 전면적으로 인적으로 쇄신을 해서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기존의 임원이라든지 행정직의 고위 인사들을 다 물갈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이런 밀실 행정이 아니라 열린 행정으로 상장기업 수준으로 아주 투명한 경영 공식까지 도입을 해서 음지에서 헌신하는 축구인의 목소리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터놓고 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또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목소리가 강하고 그 목소리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기자회견에 이제 질문 답변 시간에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부조작범 사면 사태만 제외하면 모두 S등급을 받아왔던 만큼 그때 사태를 제외하면 그런 회장의 목소리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거나 투명하지 못한 프로세스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공익유사 지정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체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생각한 건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때 바뀌었던 규정들이 존재했을 때 그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반성하고 규정과 절차에 오류가 있던 부분들은 이제는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맞으니 개선하고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국제 축구 외교가 또 약점으로 꼽히고 있고 또 축구대표팀 감독을 외국인으로 선임하는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 협상력, 다양한 면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시스템을 더 전문적으로 가다듬겠다, 개편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 이런 축구 외교 경험을 나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파 평의회 진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국제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이 국제교류, 축구 외교를 위한 인사, 인력도 확충하고 또 체계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표팀의 성적인 만큼 2016 북중미 월드컵의 목표를 8강으로 설정하고 지원하고 또 그해 열리는 2026 아시안게임도 금메달을 노리고 2027년 아시안컵 우승, 2028년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겠다. 축구적인 성적도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사실은 가장 크게 공을 들여왔고 또 가장 이번 4선 연임을 결정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추진했고 본인이 설계했고 본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천안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걸린 문제인데요. 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축구산업의 중심 플랫폼으로 완성하고 유소년, 지도자, 심판, 그리고 의무 트레이너 등 전문 인재의 과학적인 육성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가 그냥 대표팀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축구 인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디비전 시스템,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연결되는 승강제가 실시되는 이 디비전 시스템 역시 본인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추진해 왔고 추진 중이고 완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1, 2부만 승강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3부부터 7부까지도 연결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완료하겠다. 마지막 임기에서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선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 파주 NFC와 계약이 끝나고 천안에 가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출마 선언을 했던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는 파주라는 입지 조건이 좋고 또 잘 활용해왔던 센터를 왜 버리냐, 투트랙으로 함께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안에 너무 무리하게 이전하는 것이 또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천안의 축구센터를 유치한 천안시 측에서도 굉장히 좀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투트랙이 아닌 천안 축구센터로만 가겠다라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천안 축구센터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유소년부터 성인 A대표팀까지 각급 경기, 전국대회, 리그 등 한국 축구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이 건설이 되면 축구 산업을 키우고 많은 축구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추진해 왔던 일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왜 일을 할 수 없느냐, 왜 꼭 정몽규 회장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그 일을 꼭 누가 해야 한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1,700여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700억 가까이가 투자가 됐고 1,000억의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물론 천안시에서 2,000억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재원에 대해서 자금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잘 준비를 해왔다. 2,000억 이상을 이미 내가 끌어와서 투자를 했다. 중개권 협상도 잘 진행을 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했고 또 은행에서도 자신이 없다면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우리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해야만 또 문체부에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나 강의실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지적이 들어왔는데 만약 그게 정말 안 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바꾸고 숙소동으로 옮겨서 정부 예산을 받는 곳에서 그 시설은 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찌됐거나 제가 잘 할 수 있다. 제가 또 건설업을 해온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디비전 시스템은 1, 2부를 연결한 것처럼 또 2, 3부를 연결하는 게 상당한 설득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도 본인이 완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특별히 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본인이 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천안센터에 대해서 허정무 후보가 또 구체적으로 또 강력하게 파주 NFC를 함께 쓰면서 투트랙을 강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파주 NFC 같은 경우에는 우선 20년간의 리스 기간이 지났는데 5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총 25년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를 하고 설비도 다 바꿔야 된다. 잔디도 많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월세집에다가 비싼 투자를 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면서 내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천안센터를 우리의 센터로 삼고 거기다가 투자를 총력을 기울이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두 군데를 다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이중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역시 효용 측면도 그렇지만 아마 허정무 후보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로 그럴 경우, 투트랙일 경우 더 많은 돈이 들고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축구종합센터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또 관심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또한 천안, 또 충남도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모델이라며 충남에서 2,000억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1,700억을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축구센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타르의 아스파이어 센터 외에 이 정도 규모의 센터가 아시아 전역을 걸쳐서 보더라도 없다라고 자부했는데요. 아시아축구연맹에서도 이 센터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의 심판 아카데미 지도자 강의를 천안센터에서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하면서 피파 총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소개할 기회를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주겠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끌어왔고 설명해왔고 만들어온 센터를 더 국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매듭 짓고 싶다. 또 이런 얘기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축구센터의 건립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가장 풀어야 할 문제는 문체부와의 갈등입니다. 문체부의 지원금도 들어갔는데 문체부에서 이 지원금이 잘못 쓰였다. 그리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회장이 되면 문체부와 분명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후보들도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50억 정도의 과징금을 받은 상황인데 대의 명분이 된다면 내가 충분히 그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가장 큰 명분이 사무실을 거기에 넣지 말라는 거였는데 사무실 그럼 바꾸면 된다. 앞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또한 보조금 지급을 문체부에서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정부의 보조금 비율이 협회 예산에서 16에서 17%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유소년과 여자축구 발전 부분에만 쓰였다고 합니다. 그게 줄어들 경우 특정 사업을 못하는 데 걱정은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문체부도 알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조금을 삭감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라면서 충분히 이 부분도 풀어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미디어, 팬들의 비판도 거센 상황에서 그들과의 소통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소통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하면서 출마 선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예로 들면서 생활체육을 많이 했던 회장이다 보니까 엘리트가 적은 부분에 있다 보니 좀 소통이 좋았는데 12년 전 같은 경우 축구협회 지배구조가 12개로 쪼개져 있었고 회장 선거 투표 지분도 한 표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30에서 40%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결국 선거 인단을 늘려서
팬들도 스폰서도 포함돼서 축구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으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출마를 먼저 공식 선언한 허정무 후보자와 신문선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항상 선거 과정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며 허정무 감독은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이룬 훌륭한 감독님이고 또 신문선 위원은 해설위원으로도 열정적인 활동을 해왔던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비판을 열심히 듣고 일리 있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신문선 후보자가 허정무 후보자 그리고 정몽규 후보자와 공개 토론을 갖고 또 당당히 대중 앞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선거전을 치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구체적인 공약을 먼저 발표할 예정이며 다른 분들의 공약도 나온다면 얼마든지 공개 토론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두고 그 공약이 누구의 공약이 더 올바른지 그 내용을 두고 토론을 하는 것 수락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결국 모두가 공식적인 공약, 지금은 좀 큰 틀의 공약들이 나왔잖아요. 큰 방향성과 비전을 얘기했다면 세부적인 공약을 다 서로 드러낸 이후에 그 공약을 가지고 정책적 토론을 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선 도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3선, 4선도 조금은 길게 이어진 연임이잖아요. 국제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그 연임이 가능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을 한다. 축구협회장이 될 새로운 인재를 많이 양성하도록 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임무, 지금 해왔던 축구종합센터라든지 디비전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번 임기를 통해 모두 매듭짓고 나서는 더 이상 내가 축구회장을 하는 일은 없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체부 감사에서나 인터뷰에서나 여러 자리에서 4선 도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던 정몽규 회장인 만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새 후보자 공식 등록 이후 세부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을 통한 토론회가 열리게 될지, 그리고 실제 2025년 1월 8일에 진행될 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지, 아니면 또 한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게 될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이슈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상황, 깊이 있는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는 3명의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들의 주장과 공약과 또 그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준TV를 통해서 계속된 소식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